자, 그럼 3대 영양소와 각각의 음식물을 좀 소개하도록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줄 거거든요. 자, 가장 먼저 우리는 탄수화물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탄수화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에는 당이 한 개인 단당류, 당이 두 개인 이당류가 있다라고 했잖아. 자,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경우는 단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당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교는 그냥 포도당 한 가지만 배우는 경우도 있어. 그럼 당분에는요, 포도당도 있고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맛 나는 거 있지. 이걸 젖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엿당, 이건 앞으로 계속 만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과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액상 과당 같은 거. 근데 이당류 중에서 설탕은 확인을 못해.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당분 같은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 한 가지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단맛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분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녹말을 검출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녹말이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국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용할 때 쌀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빵이라든가 밥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뜨거운 물에 넣어. 그리고 나서 거즈로 짜면 건더기는 걸리고 뭔가 녹은 물, 액체가 떨어지지. 이 액체에다가 시약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면 색깔이 변하게 되거든. 우와, 색깔 변했네. 녹말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서 단자가요, 계란 단자예요. 그리고 흰 백자야. 아, 계란의 흰자위가 단백질 덩어리거든. 그래서 역시나 액체 상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달걀 흰자를 있잖아. 물 같은 데 풀어. 그럼 희석이 되겠지. 요 액체에다가 단백질을 확인하는 용액을 떨어뜨려서 역시나 색변화를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입니다. 뭐 버터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고체이기 때문에 보통은 액체 상태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식용유, 다시 말해 콩기름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당분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만나보도록 할 건데, 자, 포도즙이나 양파즙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가 바로 포도당 덩어리거든요. 보통 포도당이란 이름이요, 포도에서 많이 발견이 돼서 포도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대. 그리고 양파, 살짝 맵기도 하지만 얘 단맛도 나거든. 그래서 불에다가 한번 가열해보면 양파 단맛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얘도 포도당 덩어리라서 보통 많이 이용을 하게 돼. 자, 그럼 도대체 음식물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을 때는 어떤 약품을 이용해야 될까? 어떤 용액을 이용할까? 이 용액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신체 검사 같은 거 하실 때요, 당뇨 검사 해본 친구들 많죠. 어떤 스틱을 주는데 소변을 살짝 묻히게 되면 색깔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발견한 의사가 베네딕트라는 의사야.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용액입니다. 우리는 이 용액의 이름을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좀 이따가 진짜 실험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이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 푸른 색깔을 띠고 있어요. 색깔이 상당히 예쁘거든. 그런데 얘가 포도당과 만나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약간 주황색빛 나는데 우린 주황색이라고 안 하고 황적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 색깔 변화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요, 뭐 다른 녹말이나 단백질 같은 거 있지. 얘네들은 해당하는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 바로 색깔이 바뀌어. 근데 요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는 바로 색깔이 안 바뀌어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실험 시간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요 과정이야. 이게 무슨 표시냐면 가열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가열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 베네딕트 용액은요, 포도당이나 당분을 검출할 때 이용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가열 과정입니다. 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야. 또는요, 조금 한 8, 90도 되는 뜨거운 물 있지. 거기다가 담궈 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막 유리막대 같은 걸로 저어주면 색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 이름 기억해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황적색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음식물 속에 녹말이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 자, 녹말이 들어있는데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요. 색깔 안 바뀌어요. 얘는 당분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럼 녹말을 확인하는 또 다른 용액이 있겠지. 이 용액은요, 이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만비에 같이 적으면서 따라오셔야 돼. 적는 과정에서 외워지시게 될 거거든요. 자, 먼저 아이오딘, 우리가 요드라고도 불리는 물질이야. 그래서 아이오딘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밑에다가 좀 적도록 할게요.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아이오딘과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물질을 섞어서 만든 용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이름이 기니까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얘는요, 녹말과 만나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 원래 같은 경우는 살짝 옅은 갈색을 띠고 있거든. 근데 녹말만 만나잖아. 그럼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선생님, 청남색도 아니고 웬 청람색 북한인가요? 자, 그래도 청람색이라고 기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자, 그리고 단백질을 확인하는 용액이 있어요. 단백질을 확인하는 용액은 이름이 간단합니다. 얘는 두 글자예요. 뷰렛 용액이라고 불러주는데 사실 뷰렛 용액이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 뷰렛 용액은 두 가지 수용액이 섞여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수용액이 섞여 있는데 요거까지도 시험에서 물어보게 돼요. 자, 뷰렛 용액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요, 5% 농도야. 다시 말해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갖고 5% 농도로 녹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5%의 수산화나트륨이에요. 수산화나트륨을 물에다가 녹였어. 그럼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요거 사실 비누 만들 때 이용하는 건데, 자, 어쨌건 뷰렛 용액의 하나의 성분이 되겠구나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섞어줘야 되겠죠. 두 글자니까 두 가지를 섞어주는 거야. 1% 농도로 황산구리라는 물질이 있어. 자, 이 황산구리는 그냥 황산구리라고 쓰기도 하고요. 구리가 플러스 이가 이온이어서 뒤에다가 2를 쓰기도 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 자, 황산구리 2 수용액 이것을 섞어준다. 자, 글자 수 많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5%이고 글자 수 적은 황산구리 수용액이 1%가 되겠구나. 그래서 5%와 1%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줘요. 그 용액을 뷰렛 용액이라고 불러주게 돼. 근데 뷰렛 용액 같은 경우는 옅은 푸른색을 띄어요. 왜냐면 황산구리가 약간 파란색, 얘가 흰색이거든, 무색이거든. 그래서 옅은 파란색을 띠는데 얘가 단백질과만 만나게 되잖아. 그럼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분명히 옅은 파랑이었는데 보라색 됐다? 이 음식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을 확인하는 용액이 있어요. 자, 이 지방을 확인하는 용액의 이름은 수단, 그리고 로마자로 3을 써. 그리고 수단 3용액 또는 수단 3용액이라고 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붉은색이야. 원래 색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방과만 만나. 또는 식용유 같은데 똑 떨어뜨리잖아. 너네 지방하면 돼지 떠오르지. 돼지 무슨 색깔이야? 핑크색. 자, 그런데 우리말로 선홍색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한 홍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돼지보다 진한 살짝 핏빛 같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홍색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각각 이러한 영양소들마다 검출하는 용액의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2번 복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외워주려고. 자, 첫 번째는 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따라서 포도당이라고 배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당분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포도당이나 당분을 확인할 때는 베네딕트, 의사의 이름을 딴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런데 색깔이요,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얘만 유독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말입니다. 얘도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였죠. 녹말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었어. 이름 정말 길지요. 다당류라서 그런가? 자, 걔 같은 경우는 청람색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이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을 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뷰렛 용액인데 뷰렛 용액 두 글자지. 두 가지 용액이 섞여 있었어.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뷰렛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자, 이때는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라고 했죠. 뷰렛 뭔가 바이올렛 같지 않냐? 보라색. 자, 그리고 지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지방은 수단 3용액, 수단 3용액을 이용하고 나면 선홍색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가지를 만나본 거고요.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
아주 단순하게 만약에 있잖아.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어. 포도당이 들어있었어? 무슨 색깔로 바뀌어? 라고 물어봐. 그럼 황적색이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가열 과정 반드시 필요해. 라는 거 답하시면 돼요. 베네딕트 용액을 녹말에 떨어뜨렸어. 어떤 색깔이 나타나? 변화 없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순한 문제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미지의 음식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각각의 용액을 다 떨어뜨렸는데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게 청람색과 선홍색만 나타난 거야. 아, 이걸로 봐서 녹말이 들어있고 지방이 들어있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우리끼리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여기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일단 뚱뚱해. 아, 술도 많이 먹고 막 맛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거기다가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배포도 커요. 막 나눠주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황제가 있었어. 그래서 중국에 배포가 아주 큰 황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심도 좋은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 황제가요, 너무 뚱뚱하고 다른 사람만 챙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보기로 한 거죠. 자, 어디서 선을 봤냐면 중국에 되게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뷰담보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어. 거기에서 선을 보는데 어떻게나 그 전날도 또 술을 마신 거죠. 그래서 숙취 해소 음료인 녹청이라는 되게 유명한 음료수가 있거든. 이 녹청을 마시면서 선을 봤다. 근데 누구랑 봤는지 알아? 수지랑 봤어. 수지 팬들 죄송합니다. 수지랑 닮은 사람이랑 선을 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배포가 큰 중국의 황제가 뷰담보라는 다리에서 녹청을 마시면서 수지와 선을 보더라. 부럽네요. 곧 결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 거야. 지금 딱 듣고 나니까 뭐야 싶지, 그치? 자, 먼저 우리 배포가 큰 황제가 있다라고 했어.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 또는 당분과 반응해서 황적색이 나타납니다. 너네 황에서 끝나면 안 돼. 황적색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포 황제가요. 어디서? 중국의 뷰담보라는 다리가 있었어. 자, 뷰렌 용액은 5% 수산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투수 용액을 섞은 거야. 자, 얘는 단백질을 검출하는데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뷰담보에서 뭘 마시면서? 숙취 해소 음료입니다. 자, 녹청을 마시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데 얘는 청람색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 녹청을 마시며 누구랑 선을 봐? 수지랑 선을 본 거죠. 황제니까. 자, 수지와 선홍색이니까 선을 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암기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배포가 큰 황제가 있었습니다. 배포 황제가 뷰담보에서 녹청을 마시며 누구랑? 수지랑 선을 보더라. 라는 것까지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배포 황제가 뷰담보에서 녹청을 마시며 수지와 선을 봅니다. 되시겠죠?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워주신다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시게 될 거고요. 문제가 많게는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은 다음 소단원과도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